저희는 교우는 비정규직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를 함께 고민해야 한다. 요거만 이제 선생님들하고 얘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다른 거 다 잊어버리고 우리 가톨릭 교회, 특히 교우는 이렇게 많은 주일마다 이렇게 수많은 신자들이 막 교회를 들락날락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노동 문제에 대해서 바라보고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에 대해서 함께 얘기를 나눠보면 좋겠다. 제 경험 속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민주노총 내에서도 민주노총도 16개 노동조합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전국 민주일반노조라는 데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겸직인데요. 하나는 교육선전실장이고 교회로 말하는 홍보국장님, 대변인 뭐 그런 거. 그리고 서울본부에서 사무처장님, 교구에서 사무처장님 계시잖아요. 그것처럼 생각하시면 되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본 막 공공노조, 공무원노조 뭘 들어보셨을까? 금속노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렇게 해서 16개 노동조합 중에 하나가 민주일반 연맹이라 했는데 그 중에 작은 노조가 있어요. 우리 가톨릭 교회를 생각하면 금속노조가 뭐 서울대교구, 공공운수노조가 수원교구 이 정도 생각하고 제가 활동하고 있는 조직은 원주교구나 춘천교구나 안동교구로 생각하시면 느낌이 오시죠? 아주 작지만 예산은 작지만 그러나 그 교구가 의미는 없는 교구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안동교구의 두봉조교님이 어떤 삶을 사셨던 거 잘 아실 거고 원주교구의 우리 돌아가신 지학순 주교님이 어떤 삶을 사셨는지 잘 아시잖아요. 작지만 의미 있는 일을 하면 저는 그런 노동조합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힘듭니다. 뭐 재정이라든지 느낌이 오시죠? 어떤 노동조합이 제가 활동하고 있는지. 그래서 아까 우리 선생님께서 우리 원장 선생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제가 쓴 건 아닙니다. 제가 등장을 합니다. 뭐 안녕하세요 한국의 노동자들 뭐 이런 책들 나는 얼마짜리입니까? 이런 책들에는 뭐 비정규직들 뭐 골프, KD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는 분들 얼마나 아파트 경비 노동자들이 힘들게 사셨는지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나마 제가 첫 페이지에 이 저자가 쓴 책이 나와서 졸지에 제가 야 그 너냐? 네 전데요. 그래서 제가 저자도 아닌데 졸지에 이 책 때문에 유명해졌습니다. 꼭 보시면 자세하게 한국 사회에서 사대보험도 안 되고 이런 분들 소위 말하는 특수고용노동자로 불리우는 분들이 얼마나 열악한 삶을 사는지 다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요건 왜 나왔냐면 저 다시 만난 세계 제가 이게 성공했으면 저는 못 만나겠을 것 같아요. 근데 주님께서 이렇게 잘 살려주셔가지고 오늘 여러분을 만나지 않았나. 알죠? 여기서 좌익 용공 세력 중에 저희가 들어가잖아요. 재벌 세력이에요. 아시죠? 못 날 뻔했어요. 그래서 어저께 그날도 이게 비겁하지만 그날 너무 솔직히 쫄았거든요. 10월 3일날. 그런데 제가 잡혀가면 집은 깨끗할 것 같아서 집으로 불이 나게 와서 집부터 청소하고 여의도를 갔는데 외할아버지가 5.18 유공자에서 5.18 유공자에 계셔서 제가 그 계엄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몸을 살인다 그러나? 그러다 이 우원식 의장님께서 땅땅땅 한 다음에 국회를 출동을 했어요. 이게 맞서서 싸울 수 있기는 애매하더라고요. 문자로 빨리 오라고 하는데 약간 비겁하게 일단은 결의안을 통과된 걸 보고 가야겠다. 그래서 갔습니다. 이거 저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보통은 요 모습인데요. 제가 이걸 보여주는 게 이걸 자료집에 넣으셨더라고요. 큰일 날인데 87년도를 기억해달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물론 일제시대 때 노동조합들이 있었습니다. 전평이나 뭐 원산 총파업이랑 다 있었는데 실제로 우리 이제 해방 후에 분단이 되고 나서는 거의 우리나라는 소위 말하는 어용노조가 판을 쳤던 나라고 이승만 대통령이 노조를 만들어줬고 그래도 이제 이번에 통과됐잖아요. 계속 전 세계가 노동자의 날 메인인데 우리나라는 근로자의 날 말도 안 되는 근로자의 말이 생긴 나라였잖아요. 그죠? 노동부지 근로부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한테 다 근로를 써요. 근로계약서, 근로기준법. 근데 진해는 노동부, 한국 근로 안 쓰지 않습니까? 정부 기관 이름에는. 그렇게 근로가 좋으면 근로부 장관이라고 하셔야지. 고용 노동자관을 안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데 87년도부터 정치적인 물론 직선제로 노태우 대통령이 됐지만 정치적인 자유가 와서 노동조합들이 여러분들이 잘 아는 민주노조들이 이때서야 제대로 수면 위로 올라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87년도가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대충 계산이 되시죠? 제가 그랬던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보시면 여러분들 민주노총 사람 처음 본 분들도 계시잖아요. 저도 처음부터 뭐 데모하려고 태어났겠습니까, 여러분? 아니죠. 그죠? 저도 부모님이 너 공무원이라 행정고시 가라 경찰대 가라 뭘 하고 살아야 한다. 계속 원한종이 정문에서 앞에 나서지 마라. 선생님 말 잘 들어라. 이랬던 학생이 자연스럽게 그냥 만들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등등등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아마 남자 선생님들 모르겠지만 여자 선생님들 구두 중에 텐디, 미소팩 이런 상품 들어보셨어요? 비싸죠? 네. 또 엄청 비싸잖아요. 그런데 일단 영상을 한번 볼게요. 들으십시오. 지금이라도 나와서 우리 요구안을 듣고 협상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보세요. 왜 요구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8년 전에 임금 동결됐던 부분 이걸 올려달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우리가 큰 요구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신발을 30만 원, 300만 원을 팝니다. 동지들이 한 개당 15,000원을 받아도 저는 적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천천을 준다고 치면 2천원을 들어가고 하는 우리 요구가 큰 요구입니까? 그런데 실제로 노동자들 돌아가는 건 10,000원이 안 됐어요. 이분들이 원래는 4대 보험이 되는 노동자였어요. 근데 김대중 대통령 때 이분들을 다 3.3 내는 자영업자로 돌려버린 거예요. 일은 돌리는데. 그러면서 업무 실시는 다 회사로 돈을 몇 편에 만드세요. 업무 실시를 하는데 실제로는 다 개인 사업자예요. 저랑 닮았죠? 5명 한 번도 아니고 5번을 만나는 잡았는데 하청이 5번 얘기를 하라고 합니다. 저희는 이 답을 들어야만 나가겠습니다. 맞지요? 우리가 외국인이 아니라 팬이라는 상품을 만드는 저희는 제가 노동자입니다. 맞습니까? 지금이라도 빨리 나오십시오. 5차례나 우리가 공문을 보냈습니다. 만나자고. 적어도 30만 원의 신발을 팔고 하면 노동자도 살아야 되는 것이고 노동자들은 자기 가족들이 있습니다. 8년 동안 임금이 올라갔을 때 우리는 한 푼도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우리 가족은 어떻게 살겠습니까? 저희는 두렵지 않습니다. 맞죠? 넘어가겠습니다. 시간 들려서 아셨죠? 느낌이? 네. 재화 노동자들이 8년 동안 한 번도 임금이 공임이 안 오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민주노총 찾아온 거예요. 2018년도에 저한테. 근데 왜 저러면 여러분 파업하면 여러분은 불법이다. 왜냐하면 노동상권이 없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노동자가 아닙니까? 노동법상. 여러분 다른 분들은 파업권을 받아서 파업을 할 수 있지만 여러분은 사장님이다. 다 감옥 갈 건데 괜찮아요. 그러니까 일해주고도 되고 저래주고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하는 것만 잘 지도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을 했죠. 여러분들 사연을 언론이나 잘 알면 합의서만 잘 쓰면 민영상 붙지 않는다 그러면 괜찮으니까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뭐 얼마 올랐어요. 이해 가시죠? 지금 성수동 다 중국으로 빠졌습니다. 예전에는 뭐 샬롱에서 이 명동 지역의 구두 노동자들 엄청 대접을 받았답니다. 지금은 거의 막내가 50대예요. 안 배워요. 왜냐면 너무 안 좋으니까 다 건설 현장 가고 중국에서 거의 가격을 다 외곽으로 나가 있습니다. 지금 성수동에는 일부 있는 거고요. 여기는 봉천동에 있는 회사인데 아셨죠? 요거는 그래서 제가 보여드린 게 이 특수고용이라는 특수고용 노동자도 아시죠? 골프에서 캐디나 이 구두 만드신 분들 여러분들이 그렇게 그냥 백화점에 어마어마하게 수수료를 가져갑니다. 자리만 빌려주고 실제로 원가가 10만 원도 안 해요. 근데 30만 원어치를 받아 먹는 거예요. 노동자한테는 한 켤레 10,000원도 안 주고 이해 가시죠? 30만원짜리 만들어도 요거는 여기와 같은 중구인데요. 대한청소년자들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와서 국공립대학들, 청소농자들, 경비농자들은 다 소위 말해서 직접 고용을 해줬습니다. 처우는 그대로지만, 처우는 최저임금 수준이지만 겉으로는 정규직이 됐어요. 서울대학교, 서울과기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이런 데들은. 그런데 사립대학교도 그냥 냅뒀어요. 여기는 동국대학교 얘기인데요.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대한 엄마는 엉망은 야 이거 삭발할 때 써야지. 안 오려야 우리 다리 거기 앉아서 하지. 불교대학이잖아요. 그래 우리가 삭발을 하자 이렇게 했었던 겁니다. 예전에 여성이날 때. 내가 화장실 청소하는 것이 125개. 예. 약간 뻥이 좀 들어가 계시긴 한데. 얼마 전에 동국대학교 대숲에 학생 올린 글을 보니까 한 시간에 얼마를 주는 꿀알바가 있다고 해서 면접을 보러 갔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청소 아주머님들, 어머님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것이었다. 그래서 면접을 포기하고 돌아갔다. 왜 이렇게 힘들게 만드느냐? 라고 하는 글을 올린 걸 봤습니다. 정말 왜 어머님 같은 청소 아주머님들과 자식 같은 아이들 사이를 일자리를 놓고 싸우도록 만드는지. 자문가들이 없는 사람, 비웃지만은 세상 없는 사람들은 자문가들이 좀 잘해줬으면. 없는 사람도 사람, 있는 사람도 사람. 없는 사람이 있으니 있는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그 말이 낫지 않습니까? 이해가셨죠? 학교가 어떤 짓을 하냐면 민주노총이 있는 조합원들은 우리나라에서 지금 가장 노동자들 괴롭히는 용역업체가 있어요. 지금 세브란스 병원하고 고대 안암병원하고 있는 악랄하게 탄압합니다. 몇백 명 있을 때 한 3, 4명 있을 때까지인데 최초로 우리가 붙어서 이겼어요. 근로계약서 안 쓰고 어차피 얘네를 쫓아내지 않으면 우리가 다 죽는다 해서 제가 잘 설득을 했죠. 실업급여 받는 동안만 한번 싸워봅시다. 제가 다 인터넷으로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됐고 다행히 이제 지금 이제 의장이 되신 오원식 의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오셔서 이게 뭐 하는 거냐 학교에서. 그리고 이제 해양수산부 장관되어 있는 동국대 출신의 의원들이 와서 하고 그러더니 이사장님도 스님이고 조계종 그리고 총장님도 스님이었는데 총장님 의견은 이 회사가 계약기간이 있으니 계약기간 보존하고 쫓아내자 이런 입장이었고 이사장님은 이게 자비를 베푸는 우리 불교대학이 이래서는 안 된다. 당장 위약금을 물더라도 이거부터 쫓아내라. 그래서 다 한 86일 싸워가지고 정규직이 됐어요. 이해하셨죠? 그런데 물론 처우는 좋지는 않습니다. 이게 의미 있는 싸움이 돼서 사립대학에서도 정규직이 가능하구나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걸 안 보겠습니다. 창피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한번 들어주십시오. 링크가 아마 될 건데. 그래서 저는 좀 이따 결론이 나겠지만 가톨릭 대학도 할 수 있거든요. 역곡이나 여기도 청소년자들 이런 분들. 서울 세종호텔에서 해고된 요리사가 300일 가까이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4년 전 해고된 노동자들의 복직을 요구하며 힘겨운 싸움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서울대교구 노동사무위원회는 거리의사를 봉헌하며 노동자들과 연대하고 있습니다. 김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명동 세종호텔 앞 10m 높이 철탑 위에 깃발과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철탑 끝에 위태롭게 서 있는 한 사람. 바로 세종호텔에서 20년간 요리사로 일한 고진수 씨입니다. 고 씨를 비롯한 세종호텔 노동자 12명이 해고를 당한 건 2021년 12월. 코로나19로 인한 경영 악화가 이유였지만 호텔을 소유한 재단의 자산도 적지 않습니다.
결국 노조 조합원만 골라낸 해고라는 게 해고 노동자들의 입장입니다. 세종호텔은 2023년 흑자로 전환됐지만 복직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해고 노동자들이 제기한 부당해고 소송은 대법원까지 갔지만 패소했습니다. 그럼에도 해고 노동자들은 복직 투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처음엔 억울한 마음이었지만 나중에 가서는 이게 점점 더 커져서 사회에 큰 악영향을 끼친다는 그런 생각들이 들어서 멈출 수가 없는 지금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고 씨는 올해 2월 13일 호텔 앞 철탑에 올랐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고공농성이 300일 가까이 되어갑니다. 이런 방식으로 일터에서 기분 없이 쫓겨나는 것들이 반복되어지고 이게 당연시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너무 들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렇게 쉽게 투쟁을 또 포기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좀 견해를 내고 싶고. 고공농성을 벌이는 동안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농성 현장을 찾은 뒤 문제 해결을 위한 범부처 실무협의체가 구성됐습니다. 9월과 10월 2달 동안 노사간 교섭도 3차례나 열렸습니다. 하지만 복직 불가 입장의 사측과 복직 없는 합의는 없다는 해고 노동자들의 주장이 맞선 상황. 매주 월요일 오전 11시 세종호텔 앞에서는 거리 미사가 봉헌되고 있습니다.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와 한국여자수도회 장상연합회 JPIC 분과가 주관하는 미사에는 해고 노동자들이 고공과 땅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비단 세종호텔뿐만 아니고 많은 기업들이 위기를 극복하고 난 후에도 해고라고 하는 것을 영구적인 해결책으로 부착화해요. 이는 기업의 권리를 내세워 사람을 쓰고 버림으로써 인간 존엄성을 수단으로 전락시켜버리는 모순적이고도 비윤리적인 행위다라고 할 수 있겠고, 투쟁이 길어지면서 12명의 해고 노동자 중 남은 사람은 6명. 날이 더 추워지기 전에, 고 씨의 건강이 더 악화되기 전에 문제 해결이 시급합니다. 그새 직장이 대상포진도 와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고 그럼에도 엄살 한번 안 내고 견디고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CPBC 김혜영입니다. 네, 지금도 요 앞에 9번 출구 앞에 계십니다. 올해도 노동사무위원회에서 열심히 해주셔가지고 외롭지 않다고 좋아하십니다. 아셨죠? 이게 현재 진행형이고 이 노동 문제에 대해서 노동부 장관은 와서 뭐 하고 갔어요? 왔는데 이제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이게 민간 회사끼리 우리가 어떻게 개입하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형식적으로 나왔어요, 그 사장님이. 근데 거의 복직은 안 된다는 거예요. 등등등. 그래서 저기는 뭐 잘 아시죠? 뭐 사돈이 누구고 막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세종호텔 장사가 안 된다는 건 순 거짓말입니다. 엄청 좋은 호텔이에요. 세종호텔 등등.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요즘에 뭐 노조법 2조, 3조 이런 건데 항상 노동자들 괴롭힌 게 손배입니다. 손해배상. 뭐 파업했다, 뭐 했다 해서 몇백억씩 해서 많은 분들이 돌아가십니다. 뭐 두산주거 배달을사, 김주기열사, 한진에 쭉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노조법 2조, 3조는 쉽게 말하면 이것도 이제 이재명 정부가 잘해야 합니다. 뭐냐면 이 노조법 2조는 진짜 사장이 교섭해달라는 거예요. 하청회사 하지 말고. 3조는 합법적인 파업이나 쟁의행위를 했을 때 손해배상 하지 말아라. 어떻게 외우냐? 2조는 뭐예요? 일이 나와봐 해서 2조예요. 3조는 뭐세요? 우리는 사고도 낼 수 없다 해서 3조예요. 외우기 쉽죠? 노조법 2조, 3조. 2조 일이 나오세요 할 때 2조 일이 나와봐 네가 그래서 2조예요. 그거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통과 소위 가칭 노란봉투법이었습니다. 잘 보시면 되는데 지금 시행령이 곧 시행이 될 건데 지금 민주노총이 난리가 났습니다. 시행령이 엉망이에요. 회사는 자본들은 경총은 하기 싫을 거 아닙니까? 막 하나마나 법을 시행령을 정부가 만드는 거를 그걸 해서 지금 굉장히 힘든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9분 남았네요. 9분. 그래서 저는 그러면 우리 천주교 신자와 천주교 우리 가톨릭 교회는 어떤 삶을 살면 좋을까 그런 고민을 늘 하고 있었거든요. 저도 이제 8개월 교리 공부하면서 또 사회교류 예전에 이기우 신부님이라고 계셨는데 그 신부님이 있을 때 제가 사회교류를 수료를 했단 말이죠. 2007년도인가 8년도인가 아마
해서 그러면서 더 노조에 대해서 관심을 가게 됐고 그 이후에 노동조합을 가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케이스예요. 아마 세대를 받지 않았다면 저도 아마 노동조합에 안 와 있을 것 같고 어디서 공무원을 하고 있었을 것 같은데 저는 그래도 이분을 한번 제가 어렸을 때 국회의원을 했던 분이에요. 아마 선배님들 중에는 김만룡 씨 알지 이런 분들도 계실 수도 있겠지만 이분은 뭐 이렇게 노동조합 하다가 나중에 김수환 추기님한테 세례를 받았고 예전에는 민주노총도 없잖아요. 민주노총이 95년도에 생겼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갈 데가 없는 거야. 그러면 교회가 뭐 상담소 이런 걸 만들어서 하셨고 이분이 뭐 명동상구청에서 명동 노동상담소를 해서 억울한 노동자들하고 대화를 많이 하셨다고 많이 도와주시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국회의원도 하시고 그러다가 갑자기 뭐 돌아가셨는데 평생을 어쩌면 이분도 뭐 영향을 받았죠. 탄압을 받으면서도 어떻게 살아갔나. 그래서 지금 마석 오랑공원에 계세요. 전태일 노조 이런 분들이 지금 마석에 계신데 이분도 건설 노동자예요. 윤석열이가 탄압해서 스스로 뭐 공갈 협박 이런 걸 너무나 자존심상해서 스스로 목숨 끊으신 우리 양해동 미카엘 형제님인데요. 우리 신부님들이 가서 미사도 해주시고 했어요. 이분들도 아마 카톨릭 신자가 아니었으면 저는 그렇게 분신 못하셨다고 생각해요. 자기 그 양심을 숨길 수 없다. 그래서 저는 마석에 가면 누가 천주교 세례를 받아서 이렇게 돌아가신